오빠, 요즘에 일반 고객분들도 중고차 수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고차 수출이 원래는 일반 고객분들한테는 좀 미지의 세계 같은 영역이었거든. 되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런 영역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수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동차 관련 업자가 아니면은 그동안은 많이 모르셨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중고차 수출 업체 쪽에서 직접 광고하는 경우들도 요즘엔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 그럼 수출은 아무 차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수출이 지금 현재랑 그 전에 나가던 차랑 좀 나눠볼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말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수출 나가는 차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상품성 없어 보이는 차, 주행거리는 20만 킬로 이상에다가 사고가 좀 있고 외판 부식이 일어나지 않은 차에 한해서 수출이 나갔는데, 가격으로 보면은 한 100에서 500만 원 사이 이런 차들이 수출 많이 나갔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고가 차들, 뭐 여기 보이는 벤츠 GLS 이런 차 되게 고가잖아. 네. 근데 이런 차뿐만이 아니고 뭐 한 1억 넘어가는 이런 신차급 차들도 요즘에는 수출이 많이 나갔었지. 그래요? 그럼 오빠 차종으로는 어떤 차가 더 나가요? 수출 나가는 차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어. 그냥 그 수출을 받는 나라 그 법령 안에 그 차의 기준이 맞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렴한 차가 나갈 때는 국내에서 현대 기아 모델들 중에서 고장 잘 안 나고 정비성 좋은 차들 있지. 네. 이런 차들 위주로 나갔었단 말이야.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보면은 전 세계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잖아. 네. 이런 수입 브랜드들까지 요즘에는 수출이 같이 다 나간단 말이야. 근데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원래 이 수출이라고 하는 품목에 르노, 삼성, 쌍용 이런 브랜드는 원래 수출이 거의 안 나가다시피 했어. 근데 최근에는 그 브랜드의 모든 차가 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 SUV 라인업 중에서 46무동을 그 브랜드도 가지고 있잖아. 네. 그 모델들 중에 가격 맞으면 가져가. 그래서 요즘에는 르노, 삼성, 쌍용까지도 수출 대상이야. 그러면요, 수출이 안 나가는 차도 좀 있어요? 국내에서 수출이 딱히 안 나가는 차? 네. 그런 브랜드가 이제는 거의 없다시피 하긴 하거든. 근데 뭐 브랜드로 봤을 때는 미국 브랜드 중에서 캐딜락이라든가 링컨 이런 브랜드는 수출이 거의 안 나간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푸조 이런 브랜드도 딱히 가져가는 것 같진 않아. 그리고 대표적으로 네. 내가 이 차는 수출 나가는 걸 진짜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은 브랜드가 제규어랑 랜드로버 있지. 네. 그 브랜드들도 수출에 뭐 중간중간에 한 대씩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대량 매집을 해서 한 번에 막 쭉 가져간다,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 근데 방금 말씀하신 차량들은 왜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까 내가 그 나라에서 관련 법안에 맞는 차만 가져간다고 했잖아. 네. 이 부분이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을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야. 환경규제 법안도 있을 거고, 주행거리, 그리고 연식, 뭐 옵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 맞아야지 차가 나갈 수가 있는데 뭐 다 맞았는데 환경규제 하나 안 맞아 이러면 차 안 간단 말이야. 근데 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 그 법안에서 좀 까다롭게 안 받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아무래도 정비 용이성인 것 같아. 대부분 수출 나가는 국가들 보면은 가져가는 차만 주구장창 가져가거든.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 차량들에 대한 정비 인프라가 좋다는 거야. 근데 새로운 차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부품도 다시 다 갖다 놔야 되지. 그리고 정비하는 정비 인력에 대해서도 그 차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시켜야 될 거잖아.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말한 차량들이 정비성이 굉장히 좋은 차다 이렇게 부르기는 쉽지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 브랜드들이 더 어려운 브랜드이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차들이 좀 싼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국내 중고차 시장을 보면은 네.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분들, 그러니까 내수용으로만 차를 많이 팔았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내수 플러스 수출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디에다가 팔아도 상관이 없어. 근데 수출이 안 나가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포기해야 되고 내수 하나 잡고선 쭉 팔아줘야 되는데, 판로가 적으면 적을수록 감가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출이 나가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 단가가 보장이 돼 있다 보니까 수출 단가 이하로 가격이 거의 안 떨어져. 그럼 오빠 오늘 수출이 안 나가서 비교적 싸게 살 수 있는 차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수출이 안 나가는 차는 비교적 싼 게 아니고 그냥 싸. 딱 보면은 이건 왜 이렇게 싸? 이런 느낌이거든?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좋아도 저렴한 차들이 꽤 있으니까 수출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차 중에 괜찮고 감가 많이 된 차를 한번 찾아보자. 가자. 짜잔, 이 차거든요. 비교적 신형 모델이지만 수출이 안 나가는 모델 중에 한 대이기 때문에 차량의 내용들이 감가가 굉장히 심한 레인지로버의 이보크 2세대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이 앞전 1세대 모델에서 실내외관 풀 체인지를 거치는 비교적 신형 바디예요. 신차 판매 가격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등급 기준 7천 중반 정도 신차 판매 가격을 보여줬던 차량이지만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이 2천 중반 정도면 구매가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감가는 약 5천만 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2020년형 모델이고 현재 주행거리는 9만 km도 운행하지 않았고요. 1인 신조로 한 번에서 유지관리 해오던 모델이기 때문에 차량의 상품성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다가 랜드로버라든가 레인지로버 모델들이 2020년대 이후 모델을 구매하시면은 실내에 들어가는 전자장비들 있잖아요. 뭐 계기판부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공조기 뭐 여러가지 전자장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구형과 비교해보면은 개선형 모델들이기 때문에 잔고장이 거의 없어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감가를 보여주는 수출이 안 나가는 차량이요. 레인지로버의 이보크 모델 보여드릴게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차량 연식이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중고차 6개월 만키로 보증 프로그램 세이프6에 무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중고차지만 보증기간도 넉넉하게 있는 모델이에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20년에 생산을 했고요. 2020년형 모델이에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 한 군데와 판금 한 군데가 있는 차량인데 교환 부위는 조수석 앞쪽 도어에 교환이 있고요. 판금 부위는 뒤쪽 도어에 판금이 있는 모델이요. 두 군데 모두 다 볼트 체결 방식의 부품이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 기록 보상에서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2.0 D180 SE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의 세대에서도 어떤 모델과 비교해봐도 정말 장난도 외관 디자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 세대 모델은 더 깔끔해요. 하지만 신차 판매 가격이 이 세대보다는 모델은 1000만 원 정도 비싸게 쓰거든요. 신차 판매 가격 의미 없이 중고차에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아직까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다른 모델 모델이고요. 외관 우선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LED 램프로 LED 주간 주는 중간 센서, 레이더 센서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가격은 요즘에 좀 인기 많은 크레오 쿨러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는데 쿨러가 차에 대부분 안 들어가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컬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크레오 컬러보다 빛에 가까이 들어가지고 차량의 컬러감이 조금씩 달라 보이는 그런 여러가지 컬러 효과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요. 휠은 정품을 사용하고 있고 타이어 트레드가 80% 이상 남아있어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항상 인풋 글라스를 보실 수 있고요. 최신 모델 중에 한 대이기 때문에 요즘 스타일에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은 시동 도어 피치 지금은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고 주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어 피치가 외부로 돌출이 되어 있지만 주행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안쪽으로 다 당겨지죠. 디자인적인 효과도 있고 아무래도 공기의 저항을 줄이다 보니까 연비의 판단에 효과가 있는 이런 디자인을 세팅을 하고 있고요. 실내 인테리어와 마감 보여드리면 실내 인테리어는 레인지로버 모델들의 최신 인테리어 그대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복층형으로 미디어 창이 위아래 나눠지거든요. 위쪽 보시면은 인포테인먼트가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공조기가 아래쪽에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큰 인치소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실내 인테리어도 깔끔하죠.
기어 레버도 전자식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블랙 시트이기는 하지만 유지 관리 상태가 1인 신조답게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조수석까지 순정 전동 시트를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자, 이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전반적인 사이즈는 1세대랑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중형급 SUV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산체로 봤을 때는 스포티지 정도 2열 공간성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2열 시트가 바닥 쪽으로 SUV 치고는 꽤 푹 꺼져있는 2열 시트 포지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앉아있을 때는 승용 세단에 앉아있는 듯한 괜찮은 착자감을 보여줄 수가 있는 차량이고 승차감이 되게 부드럽죠. 2열도 시트는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송풍은 되게 빠지고요. 2열의 양쪽으로 열선 시트 보실 수 있고 위쪽으로 이렇게 글라스 올라가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탁월한 모델이고요. 양 옆으로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 보일 거예요. 측면 추돌 방지 버튼이라 그래가지고 뒤쪽에서 차가 올 때 문을 열려고 하면은 경고음이 울리는 안전 편의 사항도 추가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 연동해주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성은 여행용 캐리어가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예요. 트렁크도 유지 관리 상태는 깔끔하고요. 이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1세대 때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전반부 디자인도 예쁘지만 리어 디자인이 이복트는 특히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2세대 때도 그대로 따라오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스포일러 보실 수 있고요. 테일램프는 몇만원 테일램프 사용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 범퍼 하단부 쪽 보시면은 순정 바디까지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자,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 모델들이 굉장히 프리미엄 브랜드는 맞죠. 지금 2차가 MT3거든요. 거의 판매가가 6,700원부터 시작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는 맞잖아요. 근데 2020년대 이후 2010년대 모델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슈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1차 장비 이슈가 어느 정도는 계속 따라왔던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 브랜드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보완해야 되는 점, 보완 사항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보완시켜놓은 모델들이 대부분 2020년대 차량부터는 보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 모델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는 고장 이슈, 이런 얘기는 크게 안 나오는 브랜드고 현재 판매 가격도 더 비싸졌죠. 하지만 아직까지 해외에서 수출로 이 모델들을 픽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는 더 어떤 브랜드보다 신나는 바디 비중,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측고방 감지 센서, 메모리 시트, 사이드브레이크 전자 파킹 방식이고 파워 트렁크, 오토라이트, 룸밀러형 후방 카메라, 현장 인포테인먼트,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차량 자세 제어 장치, 내리막길 밀림 방지 버튼, 엔진 스타트, 핸들 열선, 차선 이탈 방지, 차간거리 조정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89,675km, 아직 9만 km를 운행하지 않은 차량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랜드로버라든가 레인지로버라고 하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이 브랜드들이 해외 수출이 될 수 있으면 좀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거든요. 이유가 수출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동안 중고차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렴한 가격에 차량들이 구매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출 대상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차량의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쉽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가격은 2,43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해드리고 있고 회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